XSFM입니다. PODERA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뭔 놈의 방송이 티피컬하고 트레디셔널하고로 맨날 인사를 날씨만 가지고 하느냐.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럴 땐 해야죠. 거의 지구상 그 어디보다도 춥다가 갑자기 20도 정도 평균 기온이 하루 사이에 올랐는데요. 그리고 지금 먼지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의 서울에서요, 어느 강가에서 보내드립니다.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0번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SFM의 UMC의 책임 프로듀서고요. 변함없이 안승준 군이 저와 같이 앉아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 기온이 영상 6도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떠 있고, 네. 오늘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무료가 됐죠. 맞아요. 사용량은 뭐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네. 안승준 군은 목소리가 지금 착 가라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페이퍼뷰로 UFC 경기를 봤는데 지금 막 끝났거든요. 예.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네, 선수인데. 네, 지셨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응원합니다. 언제나 최도 선수를. 네. 한국에 사는 선수가 메인 이벤트에서 경기 출전하는 거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정찬성 선수가 조지알도랑 한 몇 년 전에 했을 때 예. 빼고는 두 번째죠. 그리고는 뭐 네. 한국에서 했던 UFC 이벤트를 제외한다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축 처져 있어요. 안승준 군. 오늘 사연 재밌나요? 녹음 직전에 페이퍼뷰를 막 결제하더니만 얘들아 잠깐만 이러더니 잠깐 뭐 UMC가 그 하드 정리하는 동안에 네. 이거 되나? 지금 이거 유료 결제하면 되나? 했더니 결제 딱 됐어요. 빨리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네. 예전보다는 페이퍼뷰가 좀 편하게 되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들어가려는 걸 잠깐 끊고 네. 잠깐만 이거 보고 하자. 한국은 또 페이퍼뷰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도 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저 다른 이유로 환불해달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몇 분밖에 안 보여주고 말이야. 오래 보지도 않았네. 네.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0번째 시간입니다. 곧 시작하죠. 네, 여러분. 바꿨어요. 역사가 기억해 주길 바래요. 1월 셋째 주에 UMC가 인사말 바꿨다. 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저렇게 안 썼습니다, 제가. 항상 바꾸면은 정말 신기하게 틀려요. 되게 어렵게 틀렸어요, 또.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지구상 모든 분들의 사연을 주제와 분량에 관계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네. 하지만 한동안 이야기 안 해드린 게 있죠. 실명 가점이 있습니다.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진한 인생 경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채택이었나요? 원래 소개되신이었나요? 채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바뀌어도 어색한 거가 진짜 오래 읽었나 보네요. 네. 듣지 않는 유현상 PD도 알아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매주 그렇구나. 다르구나, 느낌이.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르와 파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콕 집어 콕 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SK 엔카 직영몰에서 자동차 케어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현재까지 제가 올해의 결심을 이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엔카 직영몰에서 받은 자동차 케어 키트로 계속 광을 내고 있거든요. 계속이라 하면 매일 주차장 세차할 때마다. 주차장이란다. 주유소 세차할 때마다. 그렇군요. 하고 나와서 주차장에 대놓고서 물광을 내요. 저 광택점 저 병으로. 보신 적이 있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내가 내 차를 보면 더 반짝거리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되게 그 보람이 있더라고요. 직접 광을 내는 게. 그렇겠죠.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세차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뭐랄까 핵심적인 포인트겠죠. 기분도 좋아진다. 그냥 한 번 뿌리고 닦으면 되는 거라서 뭐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 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네. 칼로리도 많이 소모해요. 더 많은 분들에게 자동차 케어 키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걱정을 더는 방법 트러스트 SK 엔카 직영몰,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든 음악,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게 된 광고주. 유현상 PD가 아까부터 나와 앉아 있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커피 아르케에서 네. 설날 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 일찍 시작하네요. 이렇게 네. 해주면 우리가 참 고마워요. 설날 홍보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설날이 맞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나요? 네. 2월 한 중순이니까. 네네. 예, 사실은 이제 코앞입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그러네요. 더치커피에 한해서 동종 제품 3개를 구매하시면 네. 하나를 더 드립니다. 동종 제품이라 하면 같은 무게에 같은 원두여야 되나요? 원두는 안 되고요. 네. 더치커피 제품에 한해서 예. 동종이라 하면 이거 해석의 여지가 있군요. 300ml짜리 파우치가 들어있는 그걸 3박스를 사면 1박스 더 준다? 그렇습니다. 아, 네. 세다. 500ml 페트 네. 세 3병을 개 사면 한 병 더 하나 더 준다. 준다. 좋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점점 줄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5개 사면 하나 줬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회사하고 가장 오래 일해본 사람으로서 최초에는 10병 사면 하나 줬다니까. 이게 진짜 점점 주네요. 예. 어떡해. 이 출혈 어쩜 네. 좋아요. 올해 추석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3병에 하나. 근데 이게 3+1. 네. 네. 이게 고객한테 이게 좋은 특정이 돌아가는 것은 좋지만 네. 그렇다고 또 업체가 이러다 말고 아르케 네. 더치커피 망하면 그러면은 누구의 책임이죠? 저요? 뭐가 이렇게 찔리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가 책임을 강요했나 져준다면 싸게 파시라고? 깜짝 유임 씨가 놀라시네.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전 정말 슬플 거예요. 이 회사에 안 좋은 일 생기면. 네. 커피 벌써 아르케는 6년째인데. 정말 꿀맛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설탕 없습니다. 설탕 없죠. 네. 그렇죠. 단맛 없습니다. 네. 네. 문블렌딩도 팔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문블렌딩도 당연히. 3병 사면 하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진한 게 나왔다고요. 네. 그 선물 세트가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드실 거면 네. 물론 이렇게 3병 사가지고 1병 더 받아서 네.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선물 세트 또 이렇게 구매하셔서 다 편하게 드리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죠. 그럼요. 사무실 커피 문화에 대한 저의 이 솔직한 소감을 말하자면 사무실의 커피는 유면상 PD가 먹고 싶은 걸 삽니다. 보통. 네. 예, 주도권 유면상 PD한테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자식 맨날 스틱커피만 찾습니다. 무슨 커피요? 스틱커피. 아, 정말요? 예. 아닙니다. 그 저는 문블렌딩 먹고 싶은데 네. 언젠가 보니까 언젠가부터 없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살라고. 사장이 직원을 얼마나 오해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네. 무슨 스티커피죠? 아니 저거 밖에 땡누. 아, 땡누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땡누 싫어. 그러니까 아르케를 과다 섭취했습니다. 2년 동안. 그동안 아르케만 먹긴 그래서 했지. 가끔씩 이제 간식으로 아, 땡누를 네. 한 번씩 먹는 거고요. 땡누 네. 라떼. 아, 그거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상조요? 네. 그럼 김상조의 잘못된 주문으로 누가 벌어진 책임지냐 사건이고요. 그런 거. 알겠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저도 아르케만 마시겠습니다. 네. 방금 한 대화가 뭐 굳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저도 모르겠어요. 오해만 확인하고 사무실에 아르케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평행선. 땡누 광고나 해주고 말이야. 아니 PD라는 분이 뭐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로 치고 들어오세요. 네. 그러게요. 유면상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기도 가득합니다. 네. 많은 그중에 2개만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 후기는요. 윤성환 씨가 보내주신 후기인데요. 이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연을 보내주신 본인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사연을 보내주셨던 그 남친의 컴퓨터를 말아먹은 그렇죠. 익명의 여친의 남친 되시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XSFM 가족 여러분. 새해 1테라 하드디스크 이벤트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럼 새해면은 최근에 생긴 일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최근에 선물로 무슨 하드를 줍니까? SSD를 거참. 네. 설마 했는데 여자친구와의 이야기가 요파시 사연으로 뽑히다니. 고시생인 저는 학원 오갈 때 듣는 팟캐스트와 주말에 잠깐 짬내서 하는 스타크래프트가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여자친구분의 뒷담화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호갱이다. 스타 98년에 나온 게임을 하면서 98년에 나온 것 기반으로 설계된 게임을 하면서 오버워치를 해도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니. 오버워치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를 네, 해도. 배틀그라운드. 네. 아마도 요파 씨와 그 아이씨를 여자친구보다 더 열심히 챙겨 듣는 저를 위해 여자친구가 하드디스크 이벤트를 설계한 게 아닌가 싶습.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껏해야 회당 100메가인 파일 몇백 개 때문에 네. 뭐 하나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평소에 손재주도 없고 기계랑 친하지 않은 저를 위해 여자친구가 집안의 여러 부분을 손대려 하는 걸 보면서 조마조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영이 마지막에 지적하셨던 부분, 아마 이분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을 발전시킬 요량으로 집안 물건에 손을 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불안한 저의 마음이 조금 위로되네요. 감사합니다. 참 위로라는 것이 참 하찮아요. 뭐. 별게 없어요. 네. 옆에서 그냥 마음을 알아주는 얘기 한마디 해줘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다시 윤성환 씨의 후기를 보면서 내가 생각이 못 미쳤던 부분이. 아, 네.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 입장에서 말했잖아요. 맞아요. 해꼬지 고만해라. 본인은 생각한다고 하는 거겠지만. 근데 윤성환 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여자친구분이 이 실수를 하게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죠? 자기랑 잘 안 돼서 다른 남자네 집에서 그 실수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상당히 원태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뭐라고 봐야 내가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볼 때가 별로 없어서 이게 지금 어색했죠. 되게 어색하고 이게 되게 고도로 까는 건가 막 약간 이런 생각을 깨진다는 뜻이야? 뭐야? 막 약간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네. 근데 실수는 내 곁에서 하게 두는 게 맞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지 않는 어떤 류의 덕담이었어요. 네. 대신 그러면 이제 빨리 고시를 붙어서 수입이 생겨야죠. 와, 그런 압박 싫어서 XSFM에 메일 썼는데 결국 돌아온다 대답이 고시 꼭 붙어라. 네. 그래야 집안에 불을 내도 여친이 웃으며 다독여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은요, 최원준 씨의 후기예요. 네.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개미 서플라이 사연을 보내주셨죠. 네. 최원준 씨, 회심의 사연이었는데 소개가 되어서 참 기쁩니다. 네, 훌륭했어요. 캐나다 못지않게 호주도 부피가 큰 개체가 많았습니다. 자기 후기는 안 얘기하고 네. 캐나다 사연 보내달랬더니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우리도 큰 동물 많다. 남반구에도 큰 동물 많다. 네. 밤에 시골길을 차로 달리면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캥거루 때문에 정말 위험했었죠. 캥거루는 심지어 사람하고 권투를 하잖아요. 복싱을. 그 늙은 캥거루의 대흉근에 대한 농담들이 되게 많죠. 대흉근과 그 목의 핏줄, 네. 목의 근육이겠지만은 네. 엄청나죠. 심지어 인간하고 복싱을 해도 이기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뭐 지나가잖아요. 곰이야 뭐 그냥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은 다른 큰 동물, 사슴류의 동물들은 네. 덩치만 좀 맞아요. 덩치만 큰. 캥거루는 실제로 좀 호전적이지 않나요? 네. 저도 그런 동영상 몇 번 봤어요. 뭐 집에 개나 집에 다른 가축을 캥거루가 괴롭히는 걸. 그리고 헤드락하잖아요. 네. 와서 사람이 죽탱이 날려가지고 쫓아보내는.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니까 턱을 쳐, 캥거루에 턱을 쳐서. 네, 정말로 복싱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 영상 보니까 표정이 있더라고요. 캥거루가 뭐지? 약간 이런 차에서 내려서 빵빵 야 뭐 죽으려고 작정했어 이러면은 갑자기 캥거루 막 흥분하고 이게 이제 화낼 것 같아요. 남학교 다녀본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졌을 때 표정이 있어요. 친구들의. 야 턱 들어갔어. 가만있어 봐. 점점 물러서는. 여학교도 그런 일 있나요? 네. 그럴 때 늘 생각하잖아요. 말려줬으면. 누가 내 어깨를 잡아서 화라도 좀 내게 해줬으면. 그러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한마디 더 하고 야 내가 네가 말리는 바람에 한 대 더 맞았다고 이러면서 승질을 막 내고 고마워하면서. 네. 아무튼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네. 와이프는 시골길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앞뒤로 소떼에게 둘러싸여 두려움에 떨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양떼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요. 그쵸. 양떼도 또 워낙 많으니까. 네. 호주 같은. 표정은 이렇게 착한데 눈빛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로교통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땐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겠죠. 그쵸. 그 밖에 다른 개체보다 2배는 큰 펠리칸을 우연히 보고 포켓몬이 실제로 있구나 싶었던 적도 있어요. 펠리칸 진짜 크죠. 근데 그 포켓몬에 나오는 펠리칸은 제가 알기로 갈매기 같은 것이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펠리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렇게 덩치가 크진 않은 걸로 아는데 능력이 좋아서 그렇지. 아무튼. 지금의 제 일상이 조금 단조로워서 다이내믹했던 과거의 사연을 쓰는 것도 방송을 통해 듣는 것도 참 즐겁네요. 뉴질랜드는 기껏해야 벼룩, 빈대, 개미, 갈매기똥 정도가 전부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최원준 씨의 사연을 봤을 때 말이죠. 네. 벼룩, 빈대, 개미, 갈매기똥도 되게 한 번에 많으면 사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겠어요. 네. 경우의 수가. 아우. 네, 최원준 씨 및 남방구에서 방송을 들어주고 계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첫 번째 곡을 듣고 와서 첫 번째 사연을 만나시죠. 네, 오랜만에 소개드리는 아티스트입니다. 솔트페이퍼가 새로운 앨범을 냈네요. 네. Fire라는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fall from your eloquence as you. 네, 첫 번째로 듣고 오신 곡은 솔트페이퍼의 Fire라는 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활발한 활동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었네요. 사실은 이제 드라마 OST 네.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계속요. 네. 솔로 프로젝트인 팀이 요즘에 하는 음악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차별점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솔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얼반 R&B 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쳐 있다면은 네, 솔트페이퍼는 약간 뭐랄까 영국의 음악 혹은 뭐 약간 밴드 음악을 기반한 음악 같이 느껴지고요. 네, 조금 시계가 옛날에서 머물러 있는 네, 얼반 그렇죠. R&B 같달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음악이 또 주는 정서가 있네요. 최근에는 이런 우울한 음악을 들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떠세요? 그래요? 광고 틀면 이런 우울한 음악 많이 나오는데. 광고를 튼다라는 표현 자체도. 네, TV 광고 보면. 그런가? TV 광고 보면. 네. 근데 광고 음악 같다는 게. 광고 음악 같다라는 표현이었군요. 저한테는 좀 칭찬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전형성은 잘 깎아 나오는 거라니까. 저는 맞아요. UMC의 어떤 지론이기도 하죠. 네. 요즘 리트로 음악이 대세가 된 그 요즘 음악 시장에서도 네. 그 옛날 음악 같이 잘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이 MIK라는 뮤지션은 원래 이게 특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에픽하이랑 활동을 많이 할 때도 보면은. 네네. 예. 조금 남들이 리트로라고 할 때 그 시기에도 조금 비껴나가는. 예. 예를 들어 지금 80년대 음악을 만드는 게 유행이라면 90년대 중후반 음악을 그렇죠. 건드려보는 감성이랄까? 네. 건드려본다기보다 그냥 그 음악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독특합니다. 네. MIK의 원맨 밴드 솔트페이퍼의 2018년에 새로 나온 앨범 More Than Just Circles라는 앨범이 1월 2일에 발매됐네요. 네. 예. 파일에 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의 곡들이 14곡이 들어있는 솔트페이퍼의 More Than Just Circles 바이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들을 제가 이제 채택을 할 때 네. 거의 방송에 소개되는 것의 3배수 정도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이제 대본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봐요. 네. 잠깐 잊어버렸다가 처음 읽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읽어보려고. 그렇죠. 정말 재밌으면 네. 거기서 채택이 되고 또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준이 있죠. 실명이면 소개됩니다. 네. 네. 이분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실명 우대를 받아서 그 얘기인즉슨 익명이었으면 선택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좀 아쉬운 지점이 있나 봐요. 경쟁률이 좀 있으니까 그 동점자 가점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생각해내는 것은 실명. 자, 김동호 씨의 사연이에요. 네. 실명을 밝혀주신 김동호 씨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라고 합니다. 저는 공연 노동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랄까. 꿈이 우울합니다. 이 업계가 이런 분들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꿈꾸는 사람이 있어.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데 항상 꿈을 꾸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줄을 서 계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멋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멋있죠 정말로. 그러나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업계는 성공하는 소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직업이란 다수가 조금씩 성공하는 직업입니다. 공연 노동이란 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인 양성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여 뮤지컬 연출, 뮤지컬 프로듀싱, 콘서트 연출, 콘서트 프로듀싱, 페스티벌 제작 등으로 이루어진 약 6개월 정도의 교육을 수료하고 최종 이런 전문 교육이 있군요. 그렇죠. 네, 공연기획자 과정이라고 보통 하죠. 네, 교육을 수료하고 최종 보스 가문으로 불리는 수료 공연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졸업작품 같은 게 있나 보네요. 그렇군요. 네. 여타 상업 공연과 동일한 포맷의 공연을 생판 경험도 없는 저희가 그것도 한 해 열리는 공연의 70, 80%가 몰려있다는 연말 극성수기와 맞물려 준비를 하다 보니 빈 공연장을 찾는 것도 연말에 스케줄이 없는 뮤지션을 찾는 것도 정말 힘들더군요. 둘 다 네. 이상한 것만 남았거든요. 네. 가로 열고 사실은 저희가 가진 종잣돈이 적어서 섭외가 더 힘들었던 게 사실이겠지요. 그렇죠. UMC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네. 김동호 씨는 정확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보통 매너가 있으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진행자가 이 모양이니까요. 어렵게 저희가 가진 조건에 맞는 뮤지션을 찾아서 연락을 취하면 저희를 못 믿어하는 바람에 그렇죠. 네. 예상보다 섭외 과정에 꽤 오랜 시간을 보내다 어렵사리 한 레이블과의 계약을 맺고 준비 과정을 지나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거 괴롭네요, 진짜로. 네. 다른 기수들은 준비하면서 많이 싸워서 공연 준비 도중에 절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공연 준비라는 게 사실은 힘듭니다. 공연을 마지막으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기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연 당일 리허설을 마칠 때까지 큰 마찰이 없었기에 아무리 우리 기수 사이가 돈독한 편이라지만 참 신기하다라는 얘기 따위 등을 나누며 도시락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공연 준비하면서 많이 싸웠다고. 네. 근데 저는 공연 준비를 하면서 누구랑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누구랑 나누지 않으니까요. 그랬나 봐요. 네. 예, 그리고 저를 도와주고 같이 이제 해주는 친구들은 다 분량이 완전히 정해져 있고, 그쵸. 정해진 작은 분량만 하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다 많이 떠안는 편이니까, 네. 네. 씨는, 네. 싸운다는 얘기 듣고 저는 이상하게 마치 초짜처럼 신기했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지금 김동호 씨 어떤 우리는 참 신기하다, 우리 사이가 좋은 게 신기하다라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보면은, 아까 폭풍 전야 같은. 곧 싸우게 된다. 네. 이 도시락이 같이 먹었던 마지막 도시락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설렘인지 긴장인지 모를 마음으로 입장은 30분 전부터이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입장하실 수가 없으니 나가주셔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관객분들에게 티켓을 배부해 드린 후 가로 열고 내쫓은 게 아니라 공연 당일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공연장 내부에서 티켓을 배부했습니다. 가로 닫고. 최근에 하셨군요. 네네. 그렇게 관객 입장 시간을 5분쯤 남겨두었을 때 저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에 처음에 저는 입장 이거 수해 사연인가요? 물이 떨어진 소리가 일단 들립니다. 들립니다. 들리기에 저는 입장 음악으로 미리 틀어놓은 노래에 나오는 효과음인 줄 알고 뭐지? 시규어로스 노래도 아니고 재즈 음악에 무슨 물소리가 들리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 어딘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는 오늘 비나 눈이 온다더니 비가 오나 보다. 근데 아무리 지하라지만 이렇게 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공연하겠나? 하고 생각했던 순간 무대 옆에서 대기하던 형 한 명이 다급하게 대기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벌컥 열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대에 물 떨어집니다. 악기랑 맥북 정리하세요. 라고요. 공연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닌데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무대에 물이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효과도 아닌데. 그리고 효과로 물이 떨어지는 걸 좋아하실 음향 감독님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튼 이 멘트 하나에서 21세기 2010년도의 음악은 항상 맥북과 함께했다라는 어떤 문헌이 남아있는 거죠. 상표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이유는 네. 대명사와도 같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네. 무대에는 항상 맥북이 있습니다. 네. PC가 노트북이 랩탑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네.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첨지가 돼요. 괴상하게도 갈등이 없더라니 를 되뇌이면서 설마 공연을 못하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점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커지더니 캐러비안 베이에서 해골물이 쏟아질 때 내는 소리를 내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 해본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캐리비안 베이도 예. 조명기까지 터져버리는 바람에 전기를 모두 내려버렸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다리가 불편한 탓에 물을 퍼내지도 막지도 못하는 저는 그저 티켓 배부석에 앉아 꿈인데 왜 깨어나질 않지? 하는 생각만 하며 물을 퍼나르는 동기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여러 사람이 준비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네. 사고가 생기면 얼어붙어 있는 한두 사람이 있어요.
저희 기수는 물론 현장에 도와주러 나와 계신 선생님들도 처음 겪는 광경에 잠시 얼음이 되었지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공연은 취소하되 전액 환불은 물론 티켓 금액의 10%를 추가 보상함은 물론 이렇게도 하나 봐요. 그래요? 네. 예정된 공연 시간에 무대에 올라 사정을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린 후에 가수와 주최 측인 저희가 무대에 올라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다다랐습니다. 학생들 훌륭하네요. 네, 어쨌든 프로들은 이렇게 FM대로 안 합니다.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거다 보니까 하나의 교육과정으로서 좋은 마무리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겠죠. 다행스럽게도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니 항의하시는 관객분들은 없었습니다. 가열차게 무대로 떨어지는 물줄기와 양동이에 차오른 물을 연신 맨발로 퍼나르는 스태프들을 보셨거든요. 신기합니다. 정말 듣고 있느니. 그렇게 저의 첫 공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시작도 올리지 못하고 말이죠. 나중에 알아보니 공연장 건물 N층에 살던 사람이 건물주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관 개조 공사를 하던 중 건물주인에게 발각되어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수도관을 열어놓은 상태로 나가버렸고,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것이 터져버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이 사연으로서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 왜냐면 이 김동호 씨의 사연은 끝납니다, 이제. 네. 3월에 요파시 200회 특집이 있다던데, 교통도 음향도 중요하지만 부디 수도관을 조심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김동호 씨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어떤 그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2010년대에 공연 기획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들은 청년 뭘 걱정해야 되느냐. 청춘들의 위층 현실. 사람이 쫓겨나면서 물 트럭 놓고 가지 않았느냐. 네,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된다. 네, 세입자들과 건물주의 관계를 매호마다 호스마다 체크하는 것도 공연 기획자는 잊지 않아야 한다. 제가 원한 관계는 없는지. 제가 공연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으로 할 때까지 한 15년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공연장에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공연 전에 물이 쏟아져서. 그건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간과했을 때, 그냥 갔을 때는 이제 뭐 정말 힘든 일이 발생했겠죠. 네, 공연장이 진짜 위험한 게 전기가 전기 안전이 장난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영세한 작은 공연장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관을 하고 이런 규모의 공연장들은 대부분 또 지하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랄까 통로도 좁고 뭐 이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연 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대피 과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큰 일을 잘 알아채고 전조 현상을 잘 알아채고 마무리 잘 한 것 같다. 네. 김동호 씨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은 안전한 곳에서 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쩐지 잘 되더라니. 갑자기 화산이 터지고 막 거기서 온천 터지고 막. 왜냐면 저희들은 2번 공개방송했잖아요. 3번 했잖아요. 네. DNG홀과 부산문화회관과 대전예술가의 집은 모두 안전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되게 큰 데서 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들도 신경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요. 김동호 씨 감사드립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죠. 두 번째 사연은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부산의 아이콘. 네. 문효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문효연 씨가 공개 방송을 보러 대전에 갔다 오는 길에 생긴 일인 모양이에요. 네. 네. 대전은 팟캐스트 시대를 관람하고 유성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고 아따 관광객. 대전에 뭐가 있는가? 온천이제. 유성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고 집으로 가려고 대온천탕에 들렀습니다. 온탕에 앉아 크리스마스 이브의 미지의 세계의 진입로 같은 고속도로를 왕복 8시간 운전을 하며 부산에서 톨게이트를 타고 대전까지 들어오는데 4시간이 걸립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잖아요. 어렴풋이. 사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꽤 가깝습니다. 2시간 걸리고 부산까지 5시간가. 대전에서부터 대구에서부터 부산 그 길이 좀 멀긴 한데 그래도 4시간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부산은 근데 그 고속도로에 나가서 부산
시내까지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아, 또 그런 점도 있긴 있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얼마 전에, 딱지가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뭐예요? 대전에서 찍힌. 대전에서? 네, 저. 대전에, 차 가지고 왔었지? 네네. 맞다. 안승준 군 차를, 집안일이 있어서. 찍혔어요? 네. 비싼, 공개 방송을 하고 왔다. 그러네요. 요즘 더 빡세게 찍어요. 그러니까요. 준법 정부예요. 네. 왕복 8시간을 운전하여 이곳에 있는 게 옳은 선택이었나? 예매에 실패했었는데 하필 취소표가 풀렸을 때 하필 액세스몰에 접속해서 하필 그 표를 득템하는 바람에 여기 있는 게 운명이었을까? 다음은 서울이라는데 서울까지 가면 너무 덕후 같을까? 지금도 이미 그래요. 그건 뭐 그 이미지는 덮어 씌워진 지 오래됐습니다. 문현 씨. 그땐 비행기 타고 가야겠다. 그건 그렇고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좋게 되는 일이 없나. 너무 집 사무실에만 있고 연애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세상으로 나가야 해. 나가야 좋게 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몇 년 전 냉탕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팟캐스트를 관람하고 돌아가시는 길에 뭐 생긴 일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돌아오는 길에 온천탕에 생각해보다가 청사 하고 있다가 생각을 하셨군요. 몇 년 전 추운 겨울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썸 중이었던 지금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타고 다니던 차 색깔만 생각나는 색깔이 엄청 이뻤나 봐요. 글쎄요. 이게 정말 이게 사람마다 다르군요. 썸 타면 기억나는데? 아니나? 그러게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나요? 죽였어요? 왜? 네. 지문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차 색깔만 생각나는 썸남이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는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하지 않았고 쌩얼도 공개하기 전이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랬더니 어제 술 많이 마셔서 숙취 해소하고 해장이나 하자며 사우나 갈 거라고 그냥 나오라더군요. 무슨 말이죠? 썸남이 갑자기 같이 사우나를 가자고 네. 하는 거예요? 한 거죠. 해장하자. 해장하고 사우나 갔다 또 만나는 어떤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었던 그런가 거군요. 봐요. 저는 그 전날 목욕탕에 가서 세신사에게 몸을 맡겨 아주 구석구석 꼼꼼하게 다 씻은 후였는데요. 네. 급히 모자를 눌러쓰고 립스틱만 바르고 나가서 네, 이게 하책이라고 하죠, 보통. 네. 모자와 립스틱.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해수 온천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네. 부산에는 이런 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그 바닷가 도시에 사는 분들의 궁금증이죠. 해수 온천이라는데 둘 중에 뭐가 사실일까? 둘 다 사실이긴 힘들 것 같고. 해수 온천. 입구에서 계산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저씨들만 잔뜩 앉아 계셨어요. 같이 온 일행 여자분들을 기다리시는 듯 했어요. 이게 무슨 극장 화장실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나요? 사우나에서도? 다시 만날 시간을 정하는데 이제 사우나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썸남이 여자는 오래 걸리지 1시간 반 정도면 돼? 라고 하는데 네. 나는 어제 네가 술 퍼마실 때 할 일 없어서 목욕탕 갔다는 말은 못하고 그저 알았다고 했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이제 1시간 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저는 목욕탕에 가서 1시간을 넘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미는 것도 재미없습니다. 때미는 게 재밌을 리가 없는 게요. 네. 내가 미는 게 아니고 밀리는 거잖아요. 재밌어요. 이러면서 때 밀리고 누워있나요? 하기 시원해. 아니, 떼봐라, 이러면서 와, 국수다, 국수, 이렇게 하는 면에서의 내 재미가? 등을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쵸. 예. 그냥, 코난 오브라이언 같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왜 내 피부를 벗겨내냐? 이러면서, 잠깐 아각하다가, 도대체 뭐 뜨라느라 2-3시간씩 걸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자는 오래 걸리지라고 아까 썸남이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사실은 개인차가 너무 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오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인데, 네. 살다가 물어봐 본 적도 없고, 그쵸. 물어보죠? 그러면은 오래 죽치고 있는 것들은 자기가 뭘 하면서 죽치는지 몰라요. 식혜를 먹었다고 하는데 식혜를 10,000cc를 먹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계란을 30개를 까먹었을 일도 만무하고요. 보통 이제 잠깐 자는 시간이 있죠. 그런가요? 네. 휴게실에서 자는 시간. 보통 잔다? 네. 굳이 사우나에 같이 하는 게 더 좋다? 왜냐면 이제 곧바로 누웠을 때, 열을 빼고 땀을 빼고 곧바로, 지쳐 쓰러졌을 때 잠드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댓글로 청취자 여러분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가
사우나에 가서 오래 있는 이유는 뭐다? 기본적으로 일단 UMC는 사우나를 잘 안 가는가 보네요. 저도 싫진 않은데 네. 1년에 한 번 가면 안 싫어요. 예. 그쵸. 집에 수도가 안 나오는 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없어진 상호명이니까 말해도 되죠. 옛날에 저희 집 앞에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서울 신탁은행 여자 농구팀의 훈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씻는 시설이 잘 안 돼 있었는지 선수들이 옛날에 보던 광경이에요. 자기 바구니? 개인용 대야에다가 목욕 용품들 이렇게 3, 4, 5 몰래 다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씻는 시설이 잘 안 돼 있었던 거였고. 네. 그게 아닌 이상, 되게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기본적으로 힐링의 시간과 공간인 거죠. 힐링. 네, 그만큼 사실 목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목욕탕에 가는 시간이 사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 그래서. 혹은 잠깐 말 그대로 먹먹하게 있는 시간.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넋 놓고 있는 시간. 네. 넋 놓고 말 그대로 멍 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안승준 군은 지금 육아를 피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육아 전부터도 네, 그랬어요. 그랬어요. 뭔가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입장에서. 네. 또 목욕탕에 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늘 이제 혼자 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좀 인식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자기 자신과 좀 직면을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기 몸을 만지고 닦고 뭐 그건 내가 아니고 내 때죠. 그게 너를 이루고 있는 거야. 이 오만한 생물아. 때맨. 때사람. 그 하나하나가 다 너라고. 그걸 수지 부모. 그렇지. 그런 걸 다 물려주셨어? 혼자 있을 때 좋다라는 게 좀 저는 다가오네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 그게 좀 빙 돌아서 퇴근하거든요. 그게 인정된 공간이다. 혹은 인정된 시간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되게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가 아니라 상당히 목욕에 대한 취향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밌는 부분인데 묶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아주 길게 버티면 한 3, 40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목욕탕 가서 1시간을 넘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미는 것도 재미없습니다. 도대체 무엇들 하느라 2-3시간씩 걸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탕에 가서 옷을 벗고 목욕탕 락하기로 머리를 질끈 올려 묶고 목욕탕 락하기로 머리를 올려 묶을 수 있군요. 그렇군요. 간단히 샤워를 한 후 따뜻한 물에 몸을 불리면 혹시 또 때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한증막에 갔다가 뜨거 하고 튕겨 나와서 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찬물로 갔습니다. 냉탕은 아주 냉탕으로 아주 차가웠습니다. 물높이가 어른 가슴 아래쯤 되어 꽤 깊었습니다. 물이 튀지 않도록 높은 담벼락으로 되어 있어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바깥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이런 냉탕이 있습니다. 네. 해수 물에 걸어다니는 의도인지 길게 뻗은 구조에 가운데 칸막이 같은 것이 가로질러 있어서 한 사람이 걸어다닐 정도의 통로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길다. 네. 꼭 우측 통행으로 박수치며 왔다 갔다 해야 할 것처럼 생겼어요. 사실 목욕탕마다 그 냉탕이 어떤 플래그십. 그렇죠. 냉탕이 되게 요란하게 생겼잖아요. 냉탕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현하죠. 여기는 해수에다가 온탕들은 일단 그냥 담그는 되고 냉탕은 약간 뭔가가 있어야 돼. 이벤트가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측 통행으로 박수 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냉탕. 네. 깊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냉탕 정복자들 괄호 열고 바가지를 2개 겹쳐 부유물을 만들어 안고 다니는 유치원생. 이런 게 있어요? 그 유치원생 힘세네요. 바가지 2개를 겹쳐서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귀엽네요. 흩어지지 않도록 도 없고 날이 추워 그런지 어른들도 없고 암튼 전 혼자였습니다. 한 바퀴쯤 걸으니 추위는 가시고 시원한 느낌에 점점 무릎을 구부려 몸을 담그다가 발을 뗐다가 팔을 저었다가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문효연 씨 이걸 계속 읽고 듣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되게 의미 없는 행동들 아까 얘기한 그냥 자신만의 시간인데 우리가 그거를 사우나란 이런 거네요. 네. 그 묘사를 듣고 있어요. 네.
어느 순간 저는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호, 해수탕이라 그런지 물이 짰어요. 신기했어요. 해수탕은 진짜 바닷물인가요? 점점 뭐랄까 초딩에 일기장을 저희가 검사한 좋아하고 있어요. 저게 이렇게 네. 그 선생님이 한마디를 효연아 해수탕은 진짜 바닷물이 아니란다. 아, 검사해줘야 이렇게 되는 써야 상황. 빨간색으로 써줘야 될 것 같은. 네. 처음엔 눈치를 보며 얼굴을 꺼내 평형으로 몸을 풀다가 자유형의 배형의 저병까지 하며 이 정도 냉탕의 추위를 견딜 수 있다니 올해는 해운대 북극곰 수영축제에 참가해도 되지 않을까 하며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작은 행동, 몸짓과 네. 심리를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어느새 시간을 단축하려 스피드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단축해야 할 시간은 없는데요, 지금 상황상. 혼자만의 시간 단축으로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끝에서 쉬지 않고 턴을 하며 더 긴 시간 수영을 하는 것도 도전했습니다. 근데 목욕탕에서 벽 턴하고 다시 돌아가는 수영하는 사람 되게 웃기겠네요. 사람 없을 때는 좋죠. 아, 네. 재미있겠네요, 본인은. 네. 그리고 수영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거든요. 수영장은 온도를 이 정도로 아마 안 할 텐데. 네. 네. 저는 찬물탕에 거의 안 들어가봐서 몰라요. 그때까진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느낌표 2개를 쓰셨어요. 네. 시계를 보니 입장한 지 1시간쯤 되어가길래 한 바퀴만 더 돌고 나가서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하면 1시간 만에 딱 맞춰질 것 같아. 아니, 1시간 동안 수영하셨으면은. 네. 적어도 이렇게 삼각근 쪽은 되게 펌핑이 됐겠네요. 그렇죠. 나갔더니 썸남이, 몸이 좀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승모에 손을 댔다 친해지고 더. 네. 운동하니? 뭐 약간 이런 느낌.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이니 쉬지 않고 5바퀴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로 한참 헥헥거리고 혼자만의 최고 기록에 도달할 때쯤 뭔가 쑥 빠지는 느낌, 뭔가 헐렁해지는 느낌, 뭔가 자유로워지는 느낌. 근데 이런 게 있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걸친 것도 없고 어차피. 그렇죠. 머리에 묶어두었던 라카키가 물속으로 빠졌던 것입니다. 긴 머리카락은 물 미역처럼 몸에 붙어 CF 속의 한 장면처럼 이마부터 물속에서 튀어나오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입장하셨습니다. 냉탕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점잖게 서서 발로 바닥을 툭툭 치며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주머니 기분이 이상하죠. 서 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계속 뭔가 춤을 스텝을 이렇게 밟고 있으니까 내 앞에서. 아니에요. 뭐 새로운 종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요즘은 옆으로 걷기가 유행이구나. 그건 어디에 좋은 거냐고 물을 것 같은. 네. 물이 깊기도 하고 수증기도 가득하고 냉탕은 구석에 있는 데다가 담벼락이 높아서 그런지 목욕탕 홀과는 다르게 매우 어두워서 이게 문제군요. 네. 바닥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바로 그 근처에 있을 텐데 발끝으로 아무리 바닥을 툭툭 쳐봐도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적으로 있다가 빠지면 어디 있는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하다가 떨어지면 어디 있다고 예측도 못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목욕탕의 그 물 공급이 상당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류가 상당히 세게 일어날 텐데요. 아, 굴러다닐 수도 있고. 네, 굴러다닐 것 같아요. 예, 제가 굴러다닐, 이렇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입장한 아줌마가 천천히 우측 통행으로 걸어서 제 곁에 다가옵니다. 아줌마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져 발끝의 툭툭거림이 빨라집니다. 아줌마가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점점 빠르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문희연 씨는. 그 전에 찾아서 여길 나가지 않으면 제가 있는 곳에서 정체가 될 겁니다. 제가 비켜드리지 않으면 길막을 하는 꼴이 될 것이고 비켜드리면 그 자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줌마가 다가왔을 땐 벽에 바짝 붙어서 발끝만 파닥파닥하며 물속에서 발레를 하듯이 발끝 포인트 자세로 여기저기를 툭툭 치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제 다리에 툭 걸립니다. 네. 천천히 걷고 계셨기에 넘어지진 않으셨는데 그럴 땐 또 물속에서 스타일이 있죠. 살짝 뜹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착지할. 그렇죠. 어이쿠 이러면서.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물속에서 레슬링을 하던 이유였죠. 네, 맞아요. 네. 안전하거든요. 천천히 걷고 계셨기에 넘어지지 않으셨는데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보십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째려만 보는데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것이구나 싶은 표정입니다. 그렇겠지요. 어둡고 좁은 골목에서 길을 막고 돈을 내놓으라는 듯이 발로 툭툭 치며 다리를 걸었으니까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제가 열쇠를 떨어뜨렸는데 이 근처에 있는데 그걸 찾고 있는데 횡설수설했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여기 어디 있겠지 뭐 하시며 같이 찾아주십니다. 고마운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들은 왜 겉과 속이 다를까요?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둘은 마치 차차차를 추듯이 물속에서 발끝 포인트를 유지하여 종종 걸음으로 잔발만 움직이며 그 자리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발레 초급반 수업 같은 그림이겠네요. 이게 아직 제가 끝을 결론을 모릅니다만 점점 늘어나나요 혹시? 그 참여자가 그래서 수중발 싱크로나이즈 같이 2번 아줌마가 입장하십니다. 그러네요. 입꼬리가 유난히 처져서 더 무뚝뚝하게 보이는 분입니다. 천천히 우측 통행을 하다가 거기는 딱 들어가 보면 우측 통행을 하고 싶게 생겼나 봐요. 천천히 우측 통행을 하며 다가오더니 비켜주지 않는 우리에게 뭐 하냐고 묻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묘안을 내셨어요. 목욕탕 아줌마에게 말해서 찬물을 다 빼달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아저씨들은 사단장스러운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우물쭈물했더니 2번 아줌마가 직접 말해준다고 씩씩하게 탕을 나가시고 저와 1번 아줌마는 여전히 차차차 중이었어요. 네. 2번 아줌마와 목욕탕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입장하십니다. 초반에 말했듯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물을 채웠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물을 다 빼라고 하냐고 그건 안 된답니다. 대신 냉탕 천장에 불을 켜줄 테니 다시 잘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이번 아줌마가 너무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또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된 꼴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은 안 됐더라도 이번 아줌마가 아니었으면은 그렇죠. 제안받지 못할 네. 중간 정도의 네. 해결책을 제공받습니다. 물속에서 물이 나와서 보글보글해지는 그런 것도 다 꺼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을 보니 1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어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점점 추위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네. 저체온증. 그쯤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온이면은 사실은 꽤나 차가운 바닷가 되게 오래 계셨을 거라는 차가운 거잖아요. 바닷속이겠죠. 냉탕에 조명이 들어오고 1번 아줌마와 저는 이제 두 손을 마주 잡고 사람이 늘어나진 않는군요. 강강수올래 둥글게 중이고 2번 아줌마는 총총걸음으로 걸어다니며 주변을 살핍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는 중 초등학생 한 명이 입장합니다. 아니에요. 네. 더 늘어나요 계속. 깊은 줄 알았던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키를 재보더니 얼굴만 덩덩 뜨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엄마 뭐해? 1번 아줌마 딸입니다. 이 언니가 열쇠 잃어버려서 엄마가 같이 찾아주고 있어. 땡땡이도 도와줄래? 그랬더니 초딩이 대답도 없이 퇴장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역사적인 사료가 되지 않을까. 요즘의 초딩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시죠. 그러더니 갑자기 초딩 5명이 우르르 입장합니다. 아니군요. 친구들을 몰고 왔어요. 역시 다행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좋은 이웃. 네. 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잠깐 좀 삭막한 느낌을 받았다가 네. 시민들이 행복한 부산. 초딩들은 보물찾기라도 하듯 흩어졌다 모였다 잠수했다 물장구 쳤다를 그렇죠. 반복하며 이게 이제 제가 상상한 아이들의 모습인데 수색을 시작합니다. 초딩에게는 물안경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갖고 다니는군요. 뭔가 팀이 완성된 느낌이 듭니다. 부산일에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초딩들이? 목욕탕에 오기 때문인 거죠, 부산은. 저도 이게 좀 금시초문인 게. 제가 부산에 대한 좀 판타지가 있나요? 부산의 초딩들은 물안경 언제 거북이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그러니까 사우나에 물안경을 가지고 가나요?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어른 셋과 아이 5이 열쇠 찾기에 집중했어요. 유치원생 2-3명쯤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입구 계단에 걸터앉아 응원을 해줬던 기억도 나요. 걔네들이 이제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 있던 모두가 다 대답해줬을 것이다. 네. 시간을 보니 2시간이 다 되어가고 차가운 물에 손이 덜덜 떨리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갈 때쯤 생각했어요. 열쇠 잃어버리면 열쇠 보증금 15,000원인가 10,000원인가 돈 내면 되잖아요. 그냥 나가서 돈을 낼까? 지갑에 현금이 있던가? 카드 결제는 안 되겠지? 근데 열쇠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이 지원군들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줄까?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 미션을 완료하지 못한 파티원들이 아쉬워하진 않을까? 열쇠 찾으면 바나나 우유라도 하나씩 돌려야겠다. 그놈은 나았을까? 일행 여자분들이 기다리는 아저씨들 속 한 명이 되어 있겠네. 일행 여자분들을 기다리는 아저씨들 속 한 명이 되어 있겠네. 네. 등등 생각이 많아졌을 때. 어떤 그 남자들의 편견을 공고히 하는데 네. 역할을 하고 말았죠. 정말 오래 있는군. 틀린 적이 없어. 막 이러면서. 나갔다 물어보면 냉탕에 있었다고. 냉탕에 그렇게 오래 있었다고. 생각이 많아졌을 때 초등학생이 찾았다! 라고 말하며 열쇠를 집어 올렸어요. 다들 박수를 치고 와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아줌마 1, 2의 얼굴에는 무서운 표정이 아닌 환하게 웃는 표정이 나타납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1시간 정도를 찬물에서 덜덜 떨며 열쇠를 찾았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이런 분은 어떠세요? 친구로서 열쇠를 목욕탕에서 찾아서 눈물을 터뜨리는 어떤 그 감성의 소유자. 이거 이해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왜냐하면 또 이제 1시간 정도 찬물에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울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열쇠는 완전 끝쪽 코너에 있었어요. 네. 물이 뽀글뽀글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도 걸어다녀서 배수구 앞까지 갔었나 봐요. 그렇죠. 울면서 파티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초딩들은 내가 먼저 받네 내가 주었네 하며 천지도 모르고 퍼닥거리고 있었고 아줌마들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열쇠를 두 손으로 쥐고 나왔더니 목욕탕 관리인 아줌마가 수고했다며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주셨어요. 제발 더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게요. 예, 정말 좋은 목욕탕입니다. 얼른 옷을 챙겨 입고 2시간여 만에 입술이 펄해져서 눈은 울어서 뻘게 가지고 나갔더니 썸남 놈이 아직까지 큰 잘못이 없는데 놈이 됐어요. 격화됐어요. 썸남 놈이 뭔 일이 있었냐고 자꾸 묻는데 나에게 이런 삶의 자그마한 행복을 안겨주다니 라면서 약간 놈으로 말했듯이 아직 안 친하기도 하고 해서 말도 못하고 원래 여자는 목욕탕에서 오래 걸린다며 낮술이나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열쇠 보증금 15,000원 정도면 해결될 일을 때 아닌 보물찾기가 됐어요. 좋게 되면 생각보다 늘 우리 생활 전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목욕탕에서 오래 걸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문효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그럴듯하네요. 알듯 말듯. 여자들은 목욕탕에서 연대하기 때문이다. 너희 같은 놈들은 알 수가 없다. 이웃을 돕느라 아주 오래 걸린다. 나이가 적든 많든. 네. 그런, 저희들이 평생 궁금해하던. 네. 여탕에서는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가에 대한. 절대 알 수가 이야기였습니다. 없죠. 대부분,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알 수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목욕탕 열쇠로 머리를 묶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아저씨들도 있을 텐데. 있을 수 있지만. 네. 저의 사우나에서의 기억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뭐라고 하면은, 다들 등 돌리고, 산소방 같은데 이렇게 피신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오늘의 두 번째 곡을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듣고 오신 곡은 리사의 비행기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MIK의 노래를 솔튼페이퍼. 네, 솔튼페이퍼의 곡을 듣고 나서 이제 잘 만든 광고 음악을 들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광고 음악에 맞춘 능력을 지닌 뮤지션이 있다면 딱 떠오를 만한 인물입니다. 리사. 네. 제가 아주 초기에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간에 한번 또 앨범이 나오셨을 때 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초기에 상당히 제가 한참 빠져있을 동안에. 네.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고요. 네. 한참 유튜브에 이제 유튜브 스타죠. 네, 카피곡들을 리사만의 스타일로 올리신 적이 있었어요. 한참.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되게 멋진 해석들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리메이크에 탁월한 재능이 있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고 그런 탤런트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네. 목소리이고 계속 기대하고 있는 아티스트 리사의 싱글. 사실은 나온 지는 조금 된 것 같아요. 작년 11월 작년 정도에. 11월에 발매됐네요. 네. 리사의 새로운 싱글을 바이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래도 떴다 비행기예요. 원래는. 네. 대단합니다.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요. 이동은 씨가 보내주셨던 사연인데요. 네. 오늘 목욕탕 관련 사연들이 많네요. 그러네요. 슬쩍 보니까 네. 목욕탕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씨. 밀렸던 요파씨를 열심히 몰아듣던 중에 156회 가족 화장실 얘기를 듣고 네. 이 가족 화장실 얘기. 너무 급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가족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게소에서. 예, 똑같이 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던 어떤 아주머님이. 네. 문을 벌컥 열고. 그렇죠. 독대를 하면서. 같이 볼일을 보았던. 예.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개의 변기 중에 늦게 들어오신 분은 본인이 편한 변기를. 아기 변기였나요, 그때? 네, 그랬던 네, 걸로 기억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었는데요. 네. 가족 화장실 얘기를 듣고 알몸으로 샤우팅을 했던 거의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네. 샤우팅은 목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서요. 네. 옷은 입으나 마나 상관없어요. 20대 중반 당시에 백수였고 같이 운동이나 하자는 엄마의 말에 집 근처에 있는 수영장에 갔습니다. 네. 어느 체육시설이나 오전반은 주부를 대상으로 많이 하지요. 네. 특정 성별이 1시간에 집중되니 샤워실은 언제나 10,000원이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들은 보통 여성용 공간을 더 넓게 잡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매일매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몸에 뭔가를 계속 처발처발하면서 옆 아주머니와 수다를 떠는 아주머니도 있고 그냥 바르시는 건데 네. 뭔가 싫었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수영 안 하고 샤워하러 왔나 보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네. 그날도 한참을 기다려서 빈자리를 찾고 머리에 샴푸를 하고 있는데 뭔가 나무의 살이 몸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쪽 눈을 뜨고 쳐다보니 머리에 샴푸 중에 이제 닿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네. 슬쩍 한쪽 눈을 뜨고 쳐다보니 제자리에서 모르는 아주머니가 물을 묻히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물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네. 와서 갑자기 내 옆에 와서 수영복을 빤다던가 뭐 이런 경우라는 거겠죠? 입을 벌리고 이를 닦는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물을 묻히고 있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했더니 비누칠 하는 동안에 몸에 물을 좀 축이는 게 어때서 그러냐. 이렇게 같이 좀 씻는 게 어떠냐.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한국식 말싸움의 기본이죠.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네. 상당히 짧은 시간에 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쪽에서. 뭐 어떠냐. 한 두세 번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누구랑 같이 씻는다면 옆에서 기다리는 엄마랑 같이 씻지 왜 생판 모르는 아줌마랑. 신랑이 끝에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쩌렁쩌렁 울려대는 샤워실 안에서 아줌마는 똥 싸고 있는데 같이 좀 싸자고 엉덩이 들이밀면 기분이 좋으냐 따위의 말을 하면서 바락바락 꺼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굳이 상상하고 이러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닌데 네. 2인용 변기라는 것도 있을까요? 세상에는? 아니 근데 똥 싸고 제가 그 똥은요 이렇게 말하게 될 줄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줌마 편이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네. 샤워는 이 아줌마의 핵심은 사실은 네가 비누칠을 한 동안에는 물은 안 쓰고 있지 않느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네. 똥은 앉아 있는 한 계속 쉬니까 그렇군요. 비유가 100%는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 더 이상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또 안승준 군이 저런 논리의 빈 곳을 참 잘 찾아요. 배변 습관이 다른 걸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똥 싸고 있는데 같이 좀 싸자고 엉덩이 들이밀면 기분이 좋으냐 따위의 말을 하면서 바락바락 꺼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 온화하던 저희 엄마는 저를 계속 말리기 바빴고요. 이 아주머니는 지는 나름 고급반이고 역시 다시 나오네요. 텃세. 네. 네.
초급반에 있는 한참 어린 년이 말대답을 하는 게 기분이 나빴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되게 불쾌하셨나봐요. 네. 아주 과격한 글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데. 일단 전형적으로 나쁜 싸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쁜 싸움. 그래, 맞아요. 점점 최초의 포인트와는 멀어지고 있는 싸움의 전형적인 예죠. 네. 초급반, 고급반 나왔으면 이미 다시 돌아가기 힘듭니다. 네. 아마 사과받기도 힘들 거예요. 갑자기 엄마한테 화살을 돌려서 너는 뭔데 그러냐고 외치자 엄마는 갑자기 나 얘 엄마다. 네. 엄마가 배틀에 대신 껴주면 정말 그 싸움은 못 돌이키죠. 못 돌이키고 이제 눈물 나기 시작합니다. 네. 하면서 배틀에 참가하시게 되었고 1대1의 상황으로 밀리자 꼬리를 빼고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그 뒤로 수영장 아니 샤워실의 평화는 찾아왔고 어떤 미친년이 샤워하다가 소리 질러댔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평소 시장통처럼 맨몸으로 비비고 하던 모습은 없고 모두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분위기로 바뀌었더랬지요. 충격적입니다. 그럼 평소에는 다들 몸을 비비고 하는 거군요. 그건 뭔가 어떤 종류의 추민 그 옛날 회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지옥의 풍경. 계속 몸을 비비는 형벌. 그렇죠. 더워 죽겠는데. 미끌미끌. 네. 물론 몸에 뭔가를 처발처발하는 아주머니 무리는 계속 처바르고 있었지만요. 크크. 네. 하고 끝맺음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체육관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남이 그 로션 바르는 시간은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르는 거 안 같고 처발처발 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더더욱이 내가 빨리 바르고 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네. 피부 관리를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어떤 유기물들을 막 그 순간에 혼합해요. 가열하고 그렇진 않는데 브레이킹 배드처럼 막 컷하고 있고 새로운 종류의 유기물을 만들어낸다던가.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래 걸리거나 네. 그럴 수 있어요. 장관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네. 아니, 근데 이동은 씨가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원래부터도 씻고 나면 몸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인데, 네. 이제 나이 들수록 피부 트러블도 없던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가장 보습은 사실은 보습 자체로의 의미보다 다른 종류의 피부 트러블을 막는 가장 기초 공사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습이 안 돼서 기분이 안 좋아, 혹은 보습이 돼서 기분이 좋아.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보습이 안 됐다는 이유로 생기는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가렵고 아파지죠, 벗겨지고, 나중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겨울에는 하는 수 없이 뭘 바르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왜 여기서 시간과 땅을 잡아먹나, 이러면서 빨리빨리 빠졌던 것 같아요. 대충 닦고. 네. 이동훈 씨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네. 이제 물을 쓰는 것, 그 부분인데, 아마 이 대화로 미뤄 짐작컨대 이제 그 논지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결국 사과를, 싸우기 시작한 다음엔 전혀 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과를 받거나 그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무례함이거나 혹은 뭐 매너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결국. 한만 더 뭐라 그러면 업힌다? 결국 그 아주머니 분도 기억 속에 물을 내가 갑자기 끼어드는 건 좀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은 1도 없고 네. 초급반 새끼들 엄말 달과 혼자 못 이길 줄 알고 그래서 결론 되게 또 멀리 가서 분해하셨을 것이다. 이래서 사람은 실력을 갖춰야 돼. 어마어마하게 비약을 해서 결론이 나죠. 그 누구도 뭐 상록수야? 결말이 왜 이래? 거대서사 쉽게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류는 뭐 자애로워야 돼. 막 이런 수준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애로워야 돼. 이러면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다니는 체육관은요. 샤워하는 곳이 개별 부스예요. 보통 많이들 이제는 완전하게 문도 닫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문도 닫을 수 있구나. 네, 문도 닫을 수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완전히 개별 공간이에요. 거기서 내가 머리를 감고 있는데 자리가 꽉 찼다는 이유로 어떤 아저씨가 생각도 못한 소리도 못 지르고 이러고 꽁꽁꽁 얼어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개별 부스를 원망하는 손님이 처음 생겼겠네요. 왜 개별 부스를 만드셔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차라리 오픈돼 오픈을 있었으면 하면은 이 정도로 밀착되진 않았지 않나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라도 봤을 텐데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네. 매우 이상한 경험을 하셨다는 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은 씨의 사연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수영장을 오래 다녔었는데요. 어렸을 때. 네. 그때 그 샤워 문화가 정말로 꽤나 어렸을 때 다녔거든요.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다녔었는데 어른들이 자리를 뺏는 거는 좀 뭐랄까 허다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고 있으면은 뭐 빨리빨리 하고 아저씨 잠깐만 뭐 좀 하자 뭐 혹은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이제 강습이 끝나고 이제 애들이 막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 뭐 뒷정리하시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리가 없으면은 그리고 막 샴푸라든지 이런 거 다 뺏어 쓰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나이 먹으면서 매너를 가지고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네.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 근데 그 수영장이라는 공간, 다 같이 샤워를 하는 공간, 물론 군대에서 이제 남자들은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그 안에서의 조차도 권력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뭐 포기하거나 뭐 해야 된다라는 경험은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조차도 뭔가. 목욕탕에서. 네. 왜냐면 목욕탕은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빨가벗고 있어야 되고. 네. 뭐 잠깐만 내가 쓸게 하면은 그냥 빨가벗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옷 입고 있는 거랑 다르단 말이야. 저는 뭐 자대에서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뭐 짬이 안 돼서 밀렸다거나, 막 나를 못 기다려주고 비키라고 했다거나, 막 내 샴푸를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경험은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은근 수영장에 그런 일이 좀 있나 보다. 그 수영장과 그 샤워실 또 상당히 뭐랄까. 애들 왜 비키라 그래? 애들은 사람 아니야? 똑같이 씻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막 차가운 물로 하고 있으면은 되게 본인이 지나가다가 어른이 아차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차가운 물로 하면서 물을 조절해 주셨어요. 기억. 와. 차가운 물이었는지 반대였는지는 기억에 네. 뜨거운 물로 했는데 이제 네네. 뜨거 뭐 이러면서 했는지 뭐 어린애가 뭐 이렇게 뜨겁게 해 막 이러면서 오호. 안 뜨겁냐 이러면서 조절해주고. 네. 오호.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으면 비겁하게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30살 때 10살짜리 애의 자리를 뺏었어. 혹은 물 온도를 바꿔줬어. 그러면은 50살 먹으면 30살짜리한테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반성 안 시켜주면. 그러면 이제 80살 됐을 때 60살짜리. 그렇지. 온도 바꿔주면 진짜 웃기겠네요. 그게 저 방금 60 넘고 방금 은퇴한 양반들이 네. 저기 양로원 이런 데 쳐다도 안 보는 이유잖아요. 주전자 물 떠야 된다고. 막내. 네. 거기 가면 죽을 때까지 막내 노릇 해야 된다고.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웃으면 안 되는. 그래.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그러게 말입니다. 네. 목욕탕이 이렇게 괴로워서 쓰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물론 문효연 씨는 지가 잘못했는데, 네. 이동은 씨는 안 그래도 불같은 성격에 고생하신 것 같다. 목욕탕 사연 환영합니다. 생각할수록 한심하네요. 목욕탕 사이 상당히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그러네요. 어떤 문화의 한 어떤 축이네요. 사람들 매너 되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알겠습니다. 탈락하신 분 중에는요, 황수경 씨께서요. 네. 이분이 이제 타투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타투 아티스트인데. 네. 살바느질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살바느질로 먹고 살고 있다. 저는 오타치신 줄 알았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바느질은 아니죠? 그렇죠. 네. 바늘질. 그러네요. 바늘질이겠네요. 네. 타투 아티스트신데. 이분이 이제 그 작업을 하실 때 종종 요파씨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시는데. 고객도 웃고 나도 웃어서 작업을 중단할 때가 있다.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네. 그래서 웃느라고 점을 잘못 찍으면은 되게 무서운 호랑이여야 되는데 빙긋 웃고 있는 입꼬리가 살짝 들려있다거나. 아니 저도 타투이스트는 미대생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뭔가를 그릴 때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용들이 이렇게 빙긋. 보통 자화상 같은 거 그리면 기분 좋으면 자기 표정 그대로 그리게 되거든요. 웃기면은 되게 항상 심약했던 나의 그게 싫어서 용맹한 호랑이를 그려주세요 했는데 웃으면서 하다 보면은 생긋 웃는 호돌이. 귀여운 사연 들으면 호돌이 나오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네.
황수경 씨. 네, 손님들도 UMC 웃음소리 신기해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듣고 계시면요, 고객님 끄라고 요구하세요. 네. 예. 당신의 의도와는 다른 저는 정서. 거기에서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 때문에 인피해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실제 사연은 탈락하셨지만. 실제 사연 좀 길었어요, 또? 네, 실제 사연은 탈락시켰습니다. 네. 예,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시는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0번째 순서였습니다. 이제 10주만 지나면 200회입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갈 거고요. 지금부터 막 섭외를 들어갔고, 200회, 201회를 함께 공개방송을 하게 될 거거든요. 예. 자세한 사안을 곧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뵙죠. 그리고 저희들은 191회에서 뵙겠고요. 이달이 곧 다 가고 있죠? 네, 로스트 스테이션에 누가 초대될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도 어김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XSFM과 엔카 직영몰이 함께 만드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다음